함수는 이번에 사용하는 함수는 디에버러지와 에버러지네요. 뭐 에버러지야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디에버러지는 이제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죠. 첫 번째 인수가 표 전체, 두 번째 인수가 계산할 열 번호, 세 번째 인수가 조건 범위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db 함수가 나오면 항상 조건 범위를 먼저 입력하거나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죠. 뭐 에버러지는 특별한 거 없죠. 범위만 지정하면 얘가 이제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너무 커졌다. 자, 상공학원 시험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학교 중에서 상공고에 해당되는 국어 점수의 평균과 전체 국어 점수의 평균을 뺀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상공고에 해당되는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전체 평균을 구해서 빼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디에버러지 마이너스 에버러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표 전체고요. 계산할 열번호는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럼 뭐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는 하시고 디에버러지 하고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3번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에버러지에 의해서 국어 점수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나오면 마이너스 4가 나왔네요. 그러면 뭐 106페이지에 보면 마이너스 4라고 결과가 보이죠. 이 문제는 같이 안 해봐도 되겠죠. 이 정도면 되겠죠. 자, 3번에는 썸이프하고 에버러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려운 게 손익의 평균 이상인,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4번 문제를 먼저 볼까요? 자, 여기에 if, large, small을 쓰라 그랬어요. 자, LA 하시고 그 다음에 small이 있고 그 다음에 if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large와 small은 뭐예요? 몇 번째 큰 수,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하는 함수가 large하고 small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있고 번째를 지정하시면 몇 번째 큰 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small은 똑같이 범위를 지정하고 몇 번째를 지정을 하면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 함수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판단해서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단순 if 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이 함수에서는 자, 총 구입액의 3위 이내이면 검정 다이아몬드, 하위 3위 이내이면 하얀 다이아몬드, 그 외에는 공백으로 우리는 검정 다이아몬드, 하얀 다이아몬드, 공백을 사용하는 중첩 if예요. 중첩 if. 중첩 if라는 것은 조건을 판단하여 참일 때 처리하고 나서 거짓이 가짓이 됐군요. 거짓일 때, 요때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요? if 함수를 추가해서 작업을 들어가는 게 중첩 if예요. 중첩 if. 그래서 이 문제는
상이 3위 안에 들었어요. 판단이 첫 번째 판단할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에서 4번 문제죠. 자, 4번 문제에서 상위 요 안에서 자, 요 안에서 총 구입액의 범위가 그렇게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세 번째 큰 수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큰 수보다 커요? 얘가 세 번째 큰 수보다 커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어려운 건 이거예요. 세 번째 큰 수를 구하는 이 범위가 세 번째 큰 수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값이 내려오면서 세 번째 큰 수하고 비교해서 커요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라지의 범위가 뭐가 되냐면 절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if 함수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비교해야 될 값을 오정환이 총 구입액의 I15에 있어요. 이 값이 크거나 같아요 하시고 라지라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총 구입액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하고 비교했을 때 그 세 번째 큰 수가 522만 4천 원이네요. 그러니까 얘보다 커요? 이걸 봤더니 2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채워서 내려가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온다. 범위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얘는 세 번째 큰 수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큰 수라는 값을 갖는 범위는 뭐가 돼야 돼요? 절대 주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라지의 범위가 절대 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채워보면 true, false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큰 수가 여기 352만 4천 원이잖아요. 여기 490만 원짜리가 있고요. 5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러면 요 값에 이제 조건이 판단했으니까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는데 중첩 if 작업에서는 항상 if 함수를 추가하자마자 조건을 복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두 번째 if 함수 쓸 때 또 조건을 써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네모난 별이니까 한글로 바꿔서 미음 한자를 누르고 보기 변경 누르셔서 요 검정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아닐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고 요 라지라는 값 대신에 뭐를 넣어주시면 돼요? 스몰로 바꾸면 되잖아요. 스몰로 바꾸시고 범위는 그대로 놔두셔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글자가 하나 치워졌군요. 그 다음에 한글로 바꿔서 미음 한자 하시고 보기 변경해서 하얀 별을 넣어주시고 아니면 뭐하라 했어요? 공백을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등, 2등, 3등에는 검정별이 꼴찌에 1등, 1등, 3등에는 하얀 별이. 근데 지금 하얀 별이 4개가 나왔네요. 잠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138,000이네요) 138,000. 아, 등호를 안 바꿨네. 자, 여기는 크거나 같다가 아니죠. 작거나 같다로 바꿔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사에 붙인데 우리는 세 번째 작은 수를 구해서 얘보다 작아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실 때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세 번째 큰 수를 구해서 걔보다 커요. 그리고 이제 if 함수를 추가하셔서 참일 때 놓으시고 거짓일 때 요 아니면일 때 여기 세 번째 칸이죠. 이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시고 붙이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얘를 스몰로 바꾸고 등호를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등호를 안 바꿔서 지금 오답이 나왔었어요. 수를 봤더니 hlookup과 ifError네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ifError가 있고요. hlookup이 있어요. 자, hlookup은 수평 찾기 참조 함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값,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가 되는 거고요. 그 절대 주소에서 뽑을 행 번호를 지정하죠. 그리고 방법을 정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hlookup은 수평 찾기 참조 함수예요. 그러면 vlookup, hlookup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하라 했어요? 찾아서 뽑을 범위를 확인하라 했죠.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얘는 hlookup이니까 첫 행에서 찾아서 원하는 행에 있는 값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를 확인하셔 작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ifError가 나왔잖아요. 값이나 여기 식이 나오겠죠. 통상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식이 많이 들어가요. 이 식이 오류가 없으면 그 값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러가 났어요. 그럼 여기에 에러 메시지를 교체하고자 하는 문구를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운표 안에다가. 그래서 에러 메시지 대체한다, 교체한다, 뭐 이런 얘기를 보시면 돼요. 자, 함수를 정리해 보시고 이제 5번 문제를 보면 메뉴가 있고요, 수량이 있어요. 그 메뉴 가격표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서 이 가격을 뽑아다가 여기로 가져가서 이 수량하고 곱하는 작업을 해서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격표를 금액을 계산하는데, 금액은 수량 곱하기 가격으로 하고 오류가 발생이 되면 주문 오류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라면, 돈가스, 김밥, 떡볶이, 튀김. 여기 튀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뉴에 없는 걸 주문을 해서 여기는 주문 오류예요. 그 에러 메시지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라면이 뭐가 돼요?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찾으려는 값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찾으려는 값들의 모임이 여기 쭈루리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값,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1행, 2행에 있는 값을 뽑을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문자 데이터니까 0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났더니 튀김은 메뉴에 없기 때문에 n/a 찾기 참조 오류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그 오류 메시지를 뭘로? 주문 오류예요 하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hlookup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으려는 값,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죠. 그 범위에서 2행에서 뽑고 방법은 0을 쓸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한 다음에 곱하기 수량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n/a 튀김은 메뉴에 없어요 하고 못 찾겠어요 하고 참조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류 메시지를 if error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주문 오류예요 하고 처리를 해주시고 다시 내용을 채우셔야 돼. 그럼 여기 주문 오류가 나왔죠. 이런 형태의 작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시는데 H룩업에 의해서 단가를 구해오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해서 수량을 곱해 주시고 그리고 채우는 작업을 쭉 했더니 오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타가 자꾸 주문 오류예요 하고 오류 메시지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있는 날짜 값에서 월만 뽑는 거예요. 자, day라는 함수는 연, 월이 이 들어가 있는 데서 일만 뽑는 거예요. 그러면 workday라는 건 뭐냐? 자, 여기에 보면 평일수를 반환하는 거예요. 평일수.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해요. 카운트를 안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평일수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평일수, 그러니까 workday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시작일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휴일이 아니라 이제 공요일인가요? 휴일인가요? 공요일. 아이, 참. 효예요? 에이, 진짜. 자, 공휴일이 있는 경우는 이제 꼭 따로 집어넣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얘는 날짜가 들어간 값에서 연, 월, 일 중 일만 뽑는 거죠. 그 다음에 몬스데이는 날짜가 들어가 있는 값에서 얘는 월만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문자열 결합 문제예요. 문자열을 결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 결합하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함수가.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러면 대출 일자가 있어요. 도서를 4월 6일 날 제출했는데 이 사람이 대출 기간이 4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납 일자는 언젠가? 그럼 가장 무식하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는하시고 4월 6일 더하기 4. 그럼 얘가 4일 있다가 반납하니까 10일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그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 있으면 제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 일자는 대출 일자에 대출 기간을 넣어주는데 단 주말은 제외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워크데이에 의해서 반납하는 날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워크데이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럼 시작일, 일수, 그 다음에 중간에 국경일, 공휴일, 임시 공휴일 같은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지시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는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얘가 이렇게 날짜가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이 날짜를 예로 보여드리지 말고 슬래시를 이용해서 어떻게 4/12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월을 뽑아서 표시하고 슬래시라는 문자를 결합하고 또 워크데이에 의한 값에서 2를 뽑아서 결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몬스 넣어주시고 이건 이제 데이에서 또 써야 되니까 복사를 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하면 얘가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셀 서식이 날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1900년 1월 1일부터 네 번째 있는 1월 4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뭐를 할 거예요? 엔드 연산자에 의해서 날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슬래시를 넣어서. 그럼 얘가 4 슬래시로 바뀌어요. 그럼 요 뒤에다가 뭐를 넣어야 돼? 데이에 의해서 또 반납일자에서 1을 뽑아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자열 결합을 할 때마다 엔드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이를 넣어주시고 컨트롤 V 하고 가로 닫고 엔터하면 날짜가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반납일자를 이런 형태에서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워크데이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옛날에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반납일자에서 월을 뽑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end 슬래시를 결합해 주시고 그 다음에 end day를 결합해 주시는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3번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sum if s와 average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average는 아까 본 것처럼 범위를 줘서 평균을 구하고요. sum if s를 쓰라 그랬죠. sum if s.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를 넣어주시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운표 안에 조건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범위 2가 나오고요. 다운표 안에 조건 2가 나오는 요 유형이 뒤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건을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범위를 주어지면 그냥 평균값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 이 문제가 왜 어렵냐? and 연산자를 쓰라 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결과값지에 뭐 붙이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and 연산자를 좀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and 연산자를. 근데 and 연산자를 언제 쓰냐 그러면 바나나를 제외한 과일의 손익 중 손익의 평균 이상의 손익의 합계를 그러니까 조건에 손익의 평균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결 if 함수. 그러니까 if로 끝나는 함수에 조건에 계산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비교 연산자를 다운표 안에 넣고 and 연산자를 이용하여 수식을 결합하는 형태로 사용해 줘야 돼요. 규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3번 문제죠. 자, 분명의 범위에서 바나나가 아니면서 손익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균 이상인 합계를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평균값을 에버러지에 의해서 구해보면 평균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평균값이 15만 2천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15만 2천 원보다 커요. 이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평균값을 일단 오려서 썸이프에 들어가 볼게요. 자, 썸이프에 들어가서 마법사에 들어가 보면 바나나에 대한 평균 손익 이상인 손익의 합계를 구하니까 계산할 범위는 여기에요. 계산할 범위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분명 중에서 여기서는 바나나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바나나하고 아닌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같지 않다 바나나라고 쓰셔야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따옴표가 붙으면서 수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범위 안에서 크거나 같다 하고 에버러지를 이렇게 놓주면 평균값 이상의 수식이 완성된 것 같잖아요. 근데 내려가서 다운편에 딱 들어가면 이 계산되는 수식이 다운표 안에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다운표 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문자라고 인식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크거나 같다 에버러지라는 문자 비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조건에 수식이 들어오면은 비교 연산자를 다운표 안에 넣고 여기에 AND 연산자로 수식을 결합해 줘야지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결이 포함수의 조건의 계산식이 나오면 따로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교 연산자를 먼저 다운표 안에 넣고 그다음에 AND하고 에버러지를 결합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결이 포함수 조건은 뭐라 했어요? 다운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얘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유형이에요. 물결이 포함수에서. 조금 기억하시고 사용하는 방법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얘가 107000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에버러지라는 값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나중에 수식 안에서 붙이는 작업을 해주시면 좀 편하겠죠. 얘를 작업하고 오려두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썸이프 한 다음에 거기 가서 에버러지 직접 쓰셔도 돼요.